호텔신라 2021년도 결산 분석 결과 적자에서 흑자 전환 비법이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호텔신라는 유일하게 매출원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손익계산서를 표시하는 업체입니다. 매출의 88%가 면세품 매출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무려 5,640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재료비는 손익계산서 표현에는 빼기로 호텔신라는 표기를 했는데, 그래서 978억 원이 매출 재료비는 반대로 감소를 했습니다. 인건비가 99억 원 감소했고요. 기타 영업비용은 거꾸로 4천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그래서 전년도 1760억 영업손실에서 905억으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증가된 금액은 266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얘기들은 생략하고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 증가가 판매량 증가일까 또는 판매 가격 상승일까, 또는 이 두 개의 복합적인 결과가 3조 4천억 원이라는 매출을 어떻게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분석을 통해서 추적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부터 추적하고 싶습니다만은 우선은 그것을 추적을 용이하기 위해서 스루프 손익으로 전환 작성한 다음에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루프 손익으로 보면은요, 그 원가 회계 영업 손익하고 똑같고요. 재료비가 5.1% 내려간 거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그 스루풋은 74.2%가 증가했고요. 스루풋율은 무려 14.3%가 상승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자리 숫자로 그 스루풋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 제조업에서는 있을 수 없고, 이게 유통업이니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그 상승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건비는 그 5.7% 내려갔고요. 근데 기타 비용이 4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영 비용은 37%가 증가했고요. TOE 생산성은 0.23포인트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51%가 증가를 해서 905억 원으로 시현됐습니다. 총 제조 비용은 재료비하고 운영 비용의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이렇게 개선이 된, 경영성과가 개선이 된 그 원인 설명을 하는데, 매출 개선 및 운영 효율에 따른 손익 개선이라고 매우 추상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듣고자 아마 주주들이 그런 공시 내용을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익이 났으니, 또 매출이 증가했으니 이런 결과를 가지고만 얘기를 하면은 원인은 얘기한 게 없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강한 거죠. 그래서 앞에 미리 그 질문을 던져본 내용과 같이 과연 그 흑자로 전환하는 경영 기법이 무엇일까? 다시 질문을 던져보고요.
재료비가 감소했으니까 매입 가격 인하라면 그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팬데믹이 한 3년째 지금 가고 있죠. 만 2년이 넘었나요? 그러니까 그 화장품 업계라든지 면세품 업종이 대부분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인삼, 그다음에 술, 담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팔고 있죠. 그러니까는 그 면세점이 앱에서 매출이 잘 안 되니까 면세점을 하는 그 업체에서 우리도 남아야 되니 매입 가격을 좀 대폭 인하해 달라 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종전 매입 단가를 비싸게 구매했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될 수 있는 거죠.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상품이 277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상품 재고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상품 매출 원가가 증가를 해야 맞죠. 그런데 앞서 손익계산서 내용에 보듯이 재료비가 거꾸로 더 내려간 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포함돼서 전체 재료비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 재료비 가격이 크게 인하시켜서 매입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적인 재고는 103억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이제 미착품이 증가해서 그렇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미착품이란 것은 매출원가 산식에는 넣어서는 안 돼야 될 그런 성격이 되겠죠. 원재료가 있는데 원재료는 아마 이게 그 면세품 부문 외에 호텔 및 레저에서 사용하는 원재료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역을 다시 그 MC하고 OE하고 분리해서 좀 표현을 해보면은 재료비가 978억 원이 감소를 했다. 종업원 급여도 99억 원이 거의 100억이 내려갔다. 이 얘기는 그 뭐 보너스라든지 본봉은 안 깎였을는지 모르지만은 직원 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거로 나타나는데요. 조금은 감소했습니다만은 아마 그 각종 그 보너스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서 이렇게 100억이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비성분 내역을 간단하게 이렇게 호텔 신라는 작성을 했는데 기타 경비가 1조 2천억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보다도 무려 4,900억이 증가가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이 알선 수수료라는 것입니다. 이게 1조 원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경비가 그 4,900억 증가했는데 다른 것들은 좀 많이 절감한 게 있겠죠. 근데 알선 수수료만큼은 7,500억이나 증가했다. 이게 이제 매출액 증가액하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을 획기적으로 5천억 이상 증가를 시켰는데 그 증가시키기 위해서 알선 수수료가 물경 7,500원이나 썼다. 투자를 했다. 도대체 알선 수수료를 먹는 그런 업체나 조직은 어디일까? 여행사일까? 어디일까? 뭐 여러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면세점 업계 출신도 아니고 또 매출 유통 구조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알선 수수료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흑자 전환의 비법은 이 알선 수수료 속에 숨어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다른 회사 분석 내용하고 틀려서 이 양식 폼들을 제가 이렇게 간편하게 작성한 이유는 호텔 신라가 작년까지는 그 자료를 엑셀로 첨부를 했는데 올해는 2021년도부를 PDF로 해가지고 엑셀 분석 시트로는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부만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평가 지표만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상품 회전율이 0.01원 회전했으니까 뭐 크게 그 실적이 향상된 건 아니죠. 근데 그 생산성은 무려 0.23이나 상승했다. 뭐 이런 얘기는 결국은 그 알선 수수료가 1조 이상 들어가면서 매출 가격도 크게 비싸게 팔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제조업체들은 판매 가격이나 원재료 가격을 공개하는데 이 호텔 신라의 그 사업보고서 주석에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뿐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판매 가격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판매량이 증가했는지 판매 단가가 인상이 되었는지 아니면 복합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그 증가시킨 그 원인은 알선 수수료를 크게 지불했기 때문이다. 1조 원 때나 지불을 한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팬데믹으로 계속 적자가 되니까 위기 상황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위기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특수한 경영을 했다라고 본다면 이 특수한 상황을 평상시처럼 한다면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 아니냐. 그 룰을 적용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주가 역시 내려갔습니다. 뭐 크게 내려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이게 얼마로 지금 평가되는 건지 일일이 분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5% 이상 최대 지주를 보면은 삼성생명하고 삼성전자가 합쳐가지고 한 12% 선, 12.5% 선 가지고 있으니까 경영권 유지는 하는 것으로 보고요. 근데 그 둘이 합쳐도 이 12.5%뿐이 안 되는데 외국인의 지분율이 14.2%나 된다. 죄송합니다. 아마 외국인 지분율이 어떤 뭐 투자 기관들이라 그러면은 어떤 경영 압력을 주지 않았었겠느냐. 그렇게 또 그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상 호텔 신라에 대해서 분석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